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하면 관광도시인데 5성급 이상 호텔이 하나도 없고 이렇다 할 리조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을 복합 리조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오늘 하겠다던 실시 협약을 또 미루면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이번이 5번째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삼천동 의암 호수변입니다. 사막산 케이블카가 1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여전히 휑한 모습입니다. 전망 좋은 호수 자원이 있어도 머무를 수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좀 멀리 이동해야 되고 택시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가까운 곳에 좀 더 좋은 호텔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춘천에서 50실 이상 규모의 호텔은 14곳에 불과한데 그중에서 등급이 가장 높은 호텔도 3성급입니다. 이마저도 레고랜드 호텔과 베어스 관광호텔, 세종호텔 3곳뿐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이번 주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고급 호텔과 대규모 리조트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의암호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을 숙박시설에 초점을 맞춰 더 레이크 춘천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으로 명칭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30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민간 업체들과 실시 협약 안건 조율 문제로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리조트 그룹인 반얀트리 브랜드 사용도 실시 협약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문안을 조정 중에 있다.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의암호에 고급 호텔과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고 발표하길 수차례. 육동환 춘천시장이 취임한 뒤 실시 협약 발표를 연기하거나 번복한 것만 벌써 3번째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이 있는 삼척시는 전국적인 동굴 관광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 등 동해의 장관을 파노라마처럼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57km의 긴 해안선을 따라 아름답고 푸른 동해를 만날 수 있는 삼척시. 대표적인 해양 관광시설로 손꼽히는 길이 874m의 해상 케이블카는 장호와 용화 해변의 바다 위를 오갑니다. 강화 유리로 된 바닥을 통해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데 2017년 개장한 뒤 벌써 150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해안선 5.4km를 따라 조성된 해양 레일 바이크를 타면 푸른 소나무 숲과 에메랄드빛 바다의 조화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금강과 아름다운 기암 괴석의 정취는 600m 길이의 데크길과 출렁다리로 이어진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탐방로를 걸으며 만날 수 있습니다.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한 삼척 남하산에는 바다를 바라본 대규모 조각상으로 유명한 수로 보인 헌화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바다가 빛나 보여서 너무 맑아서 좋고 혼자 오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여행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는 바다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루지 시설과 곤돌라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대표 해양 관광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삼척의 대표적인 내륙 관광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동굴을 만날 수 있는 대이리 동굴지대. 이미 전국적인 동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삼척 환성굴과 대금굴 등이 자리 잡은 이곳이 문화와 생태, ICT가 결합한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합니다. 202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해 힐링과 캠프, 스마트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케이브파크 178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매력 지수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현재 그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원 남하산 루지 사업과 내륙 관광도 함께 속도를 낸다면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척시는 해양 관광에 새로 탈바꿈하는 동굴 관광 개발을 통해 동해안 최고의 관광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춘천 소양강댐의 운항이 멈춰섰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도선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30년이 넘은 선박이 운항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에서 벗어날까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타격을 입게 됐고 오지마을 주민들도 주요한 교통수단을 잃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현 기자입니다. 소양댐으로 가로막힌 마을로 뱃길이 이어지는 춘천 소양호 선착장. 승객을 태운 소형 모터보트 한 대가 거센 물보라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모터보트, 이번이 마지막 운항입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선령제도가 7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전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배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운항한 지 25년, 길게는 30년이 넘은 선박은 이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소양호 선착장입니다. 이제 이곳에 정박한 대부분의 선박들이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춘천에서만 유선 12척과 도선 9척이 멈춰야 합니다. 소양호와 청평사를 잇는 선착장 곳곳에는 운항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관광객들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배도 한번 타고 좀 그러려고 왔는데 날씨 관계로 그런지 배가 운항이 안 돼서 그냥 들어가게 되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네요. 선박업체들은 선령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하소연합니다. 정기검사를 통과한 멀쩡한 선박을 법이 정한 운영기한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못 쓰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거 새로 만들 테니까 보조금을 지급해 주세요. 보조금 없대요. 그러면 배 만들 동안에 그 기간만이라도 몇 개월 기간만이라도 임시 허가를 해달라. 강 건너 오지마을 주민들도 육지로 나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육지로 나오는 길이 있긴 하지만 차를 타고 나오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립니다. 선박을 이용할 때보다 3배가 더 걸리는 겁니다. 올해처럼 눈이 많이 올 때나 아니면 폭설이 쏟아질 때에는 거의 고립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뱃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춘천시는 당분간 주민들에게 희망택시를 지원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투어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년처럼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지역 관광이 또다시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협동조합 아파트를 계약했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 몰래 조합을 해산시킨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피해 조합원들은 변호사의 거짓말 때문에 조합원 자격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사라졌는데 죄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양 용역업체 잠적으로 15억 원의 납입금을 받지 못한 협동조합 아파트 피해 조합원 80명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분양업체에 돈을 지급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신탁회사 측은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시행사가 나타나 이들 조합을 아예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엎어진 아파트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시행사는 납입금 15억 원을 대신 돌려주겠다며 조합원들의 채권 양도와 조합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직접 청산인으로 나서 조합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결의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 해산을 하는 결의의 전제 조건이 돈의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서류 자체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약속과 달리 변호사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몰래 조합을 해산시켜버렸고 1년이 다 되도록 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새 시행사와 합의 중이라는 이유로 신탁회사 소송까지 잠정 중단됐다며 1년의 과정이 계획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한 신탁하고 새로운 시행사랑 혹시 짜고 저희를 조합원으로 아예 인정할 수 없게끔 만든 게 아닌가. 조합원들은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시행사와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행사와 변호사가 취한 이익이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들이 원하던 조합 해산을 해냈고 15억 원 채권을 소멸시켰는데 이익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는데도
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사기라고 하는 건지 네, 참담했어요. 어떻게 또 한 번 좌절을 맛본 것 같아서. 피해 조합원들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대규모 집회 등의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대규모 서민 피해 사건에 해결책은 있을지 검찰의 수사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1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5.9%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전국 5.2%보다도 높습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도시가스 요금이 33.2%, 전기료가 29.5%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23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2% 떨어졌습니다. 속초가 0.2%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고 춘천은 0.14%로 원주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0.38% 떨어진 것과 비교해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와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의 역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건이 불리한 동서 고속화철도의 화천, 양구, 인제, 또 동해 북부선의 고성, 양양 등 5개 군 지역의 역세권 개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강원도는 역사 개통 전까지 군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 주거, 문화, 복지 등 특색 있는 자체 개발 계획을 구상해 역세권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 공모 사업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제104회 동계체육대회 강원도 유치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실무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희구 강원도 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 개최지 공모에 실무자들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체육회의 개최지 선정 강원도 패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라면서 행정 지원 보이콧은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3월 1일자 유치원, 초등, 특수, 중등교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인사 규모는 모두 1,328명으로 유치원 103명, 초등학교 366명, 중등학교 756명, 특수학교 103명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사 인사 발령은 순환 전보 원칙과 퇴직 등으로 생긴 결혼 보충을 위한 것으로 교육 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교들이 2023년 정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지난달 27일, 강원대는 지난달 30일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고 한림대는 어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6일 모두 마무리되고 합격한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9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6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인력 10,000여 명과 장비 780여 대를 동원해 야외 행사장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삼척 정월 대보름제 등 도내 대규모 행사장에는 소방 차량과 인력을 배치해 화재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사료값 폭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50억 원을 사료 구매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료 구매 자금은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농가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군 농협지부를 통해 대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춘천시와 춘천문화원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공지천 다목적 광장에서 정월대보름맞이 달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양구군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1회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를 열고 달맞이 행사와 함께 연날리기, 윷놀이, 투호놀이, 쥐불깡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릉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인구 21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1만 1,159명으로 한 달 전보단 222명, 1년 전보단 1,806명이 줄었으며 전체 21개 읍면동 가운데 17개 읍면동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강릉시의 인구는 지난 2010년 말 22만 121명을 기록한 뒤 2011년 21만 명대로 내려왔고 이후 12년 만에 다시 21만 명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도 경제인단체가 김진태 도지사의 7월 강원도청 이청사 강릉개청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영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도청 제2청사를 강릉이 아닌 다른 시군에 유치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강릉시는 일찌감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 쇠퇴하고 있는 영동 지역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제2도청사 설치는 영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영동 지역 시군과 전문가로 구성된 제2도청사 공론화 및 선정위원회를 발족시켜줄 것을 강원도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가 2월 한 달 동안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유기되거나 유실된 반려견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들개처럼 야생화되면서 각종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길고양이 중성화는 신고를 하면 위탁기관이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다시 풀어주는 기존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진됩니다. 4년 만에 삼척시의 대표 축제인 정월 대보름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삼척 하늘에 다시 띄우는 보름달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삼척 정월 대보름제는 엑스포 광장과 척주로 등지에서 진행되며 오후 4시 새해 소망 길놀이 행사에 이어 개막식이 열립니다. 엑스포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축하 공연 행사가 마련되고 행사 기간 동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기줄다리기와 재래 행사,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횡성 공근에서 횡성한우와 전국 최대 규모의 야구장, 또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수제 맥주 같은 지역 자산을 활용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소맥 프리미엄 페스티벌을 추진합니다. 공근면은 실무위원회를 꾸려
전국 대학생 야구대회와 횡성 호수길 축제가 열리는 9월 중에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